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는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만 오늘과 내일 충청 지역에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지금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초반까지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15년 만에 이례적인 집중호우, 그 원인과 또 물폭탄의 예상 시나리오를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걱정이 많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서울에 내린 건데요. 자, 8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강수량이 지금 최대 500mm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폭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섬진강 폭우를 위시해서 이런 많은 비가 내린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해외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작년에 서유럽 폭염부터 해서 호주 시드니 폭우라든가 리즈번에 사흘 만에 1,500mm 비가 왔다든가 이런 뉴스 보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린 이틀 동안에 500mm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비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세계에 내린 비 이런 폭우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은 이제 115년 만에 이례적인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도 재직을 해 오셨잖아요. 이 비가 예. 얼마나 많은 양인지 저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년 동안 내리는 양이 약 1,200mm 정도 되고요. 네. 대구를 포함한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1,000mm도 안 됩니다. 98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1년 동안에 내리는 양의 약 50%가 내렸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이번에 시간당 140mm 비가 내렸는데 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전체 내린 강우량이 한 89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해 보면 이 비가 얼마나 큰 비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한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이 거의 1년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 건데, 자, 그렇다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내린 비를 이제 정체전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7월 하순 말에 끝난 본격적인 장마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상적으로 거의 북한 지방까지 확장되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것만 했다고 해서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그 바레만 위쪽에 고기압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쪽에 저기압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적해에 고기압이 생겨가지고 이 저기압들이 이동해 가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블로킹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바레만 쪽하고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장마전선과 부딪히고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예. 상승 기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지금 내리는 비는 이제 장마는 아니고 별개 기단으로 내리는 거네요. 예,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장마전선하고 거의 똑같은 이제 정체전선입니다만 기상학적으로 따져보면 7월에 종료가 된 장마하고 지금 내리는 정체전선하고는 형성 메커니즘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고요. 또 예. 라니냐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관계가 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니뇨, 라니냐 하는 것은 2년에서 한 7년 정도 주기로 북태평양의 동부와 서부 사이에 해수 온도가 큰 편차를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뭐 엘니뇨와 반대로 동부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많이 낮아지고 예. 서쪽 태평양의 수온은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인데요. 예. 이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상 발달을 하는 금년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비의 예. 경우에도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온 것만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북쪽으로 많이 확장돼 있었던 것, 이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해수면 온도가 크게 변하면서 지금 이런 정체 전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중부지방에 지금 네.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체 전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장마 전선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올라올 때 예. 상공에 제트 기류가 만들어져서 이 수렴류를 만드는 것이고요. 네. 이번의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사실 이번에 기상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런 류의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일부가 정확한 것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레만 하고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 강한 고저기압이 이동성 고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북쪽 찬 공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돌발 현상이 발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장마 정체전선이라는 것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세력 싸움을 하는 그것이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비를 뿌리고 나서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체전선이 형성된 것이 앞에 북쪽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돼서 그것이 찬 공기를 끌어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보통은 이 고저기압이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보면은 5척도 해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이 우리나라의 찬 공기를 가지고 내려온 고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소위 블로킹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다행이라면 이상하지만 지금 이제 예상보다는 장마전선이 좀 남쪽으로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 인근에서 더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정체할 것으로 그렇게까지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네. 강력한 비구름대 정체 전선이 지금 중부지방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9월에도 이렇게 큰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보면은 이 여름철에 내리는 비보다도 가을에 이번과 같은 이런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비가 오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남쪽에서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름에 오는 이 태풍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해에서 대부분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그 슈퍼 태풍급 강한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정체전선을 찾아서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여름 장마철에 내려오는 비보다는 가을에 형성되는 그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가 훨씬 많고요. 그것이 큰 재해를 가져오는 것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 원인과 특징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